거짓말에 무감각해지는 국민들. 아니 근데 도대체 1월 8일에 이거를 감염병으로 이제 정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정부가 무슨 거짓말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2주만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9월달이죠. 이제 9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9일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버스 타고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도대체 이 뭐 윤리라는 게 어떻게 된 건지 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게 거짓말이고 속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걸, 글로벌 사기극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인식을 못하실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겪고 계신데요. 좀 뭐 오늘부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도 못 먹고 포장만 된다고 내려오면서 SBS 뉴스를 봤는데 이런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권리 행사를 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빌 게이츠와 락커펠러, 지금 범죄 글로벌 사기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왜 더러운 민주당을 선택을 했고 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지 제가 예전에 그 부당해고를 당했던 경험에 비추어 생각을 해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마치 썩은 것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썩어 빠진 사람들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황새공원에서 부당해고 당할 때도 새로 취임한 원장이 저를 포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황새들이 폐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마치 저의 불찰인 것처럼 저를 이제 겁박을 하면서 반말로 막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너를 쫓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겁박에 일반인들은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저는 뭐 직장 생활에서 뭐 집단 왕따나 뭐 부당해고를 처음 겪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원장 반응이. 예. 놀라면서 당황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한번 잘라보시라고 그랬더니 말을 더듬으시면서 당황을 하셔가지고 뭐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저는 이 더러운 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게 너무 썩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기만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그동안 어떤 거짓말들을 했었는지 스스로 한번 되짚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휴게소를 문 닫는 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만 되면은 음식 가지수도 줄어들고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포장만 가능하다? 포장한다고 포장하면 그 포장 용기라든가 그런 걸 들고 가는데 그거는 감염 위험이 전혀 없나요? 지금 코로나 사망자의 자료를 보면 인플루엔자 사망자하고 비교했을 때 뭐 미국의 전체 사망자의 6% 정도만 실질적인 코로나 사망자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뭐 확진 사망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기저질환 없는 사람들은 열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그나마도 조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PCR로 확진을 했다는 거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사회도 대한민국 의사 사회가 썩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실감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서 닥터 벤데타를 쳐보십시오. 유령수술 살인에 관해서 의사들이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거에 관해 가지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이라는 거.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뭐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나서시는 분은 닥터 벤데타밖에 못 봤습니다. 뭐 다른 분 협력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바른걸음 연구소님,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료계가 썩었다는 거. 그 미국이 뭐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그 의료계가 썩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훨씬 썩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 한국도 뭐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가 이슈를 들여다가 보면 충분히 썩었다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강제적인 법적인 조치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 가지고 저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 있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단 신앙인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셔야 되고 반발하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네? 그러고 이제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게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감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이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획책한 사람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경제 생활을 못하도록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예전의 사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스웨덴처럼, 네, 핀란드처럼, 네, 코로나 종식한 다른 외국처럼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영원히 노예, 통제사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지금 대학생들 가둬놓고 실험하고 있잖아요. 네, 대학교에다가 대학생들을 봉쇄 조치를 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대학교 대학생들 봉쇄라고 검색을 해서 그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또 실행에 옮길 겁니다. 지금 코로나 게이트 초기를 한번 잘 더듬어 보십시오. 네, 중국에서는 처음에 터졌을 때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겁을 먹은 거는 한국을 보고 겁을 먹은 겁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에는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가 처음에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세계의 모든 이목이 대한민국에게 쏠려 있었는데 그 우리를 바라보던 세계인들의 그 관점도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공포를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일 의사 슈샤리트 박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프강 보닥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별 차이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사망률을 봐도 그렇습니다. 네, 외국 자료는 네, 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일단 한국의 자료를 보시면 그걸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미국의 실제적인 사망자가 6%라는 거에 관해서 제가 그 어제 빌 스나이퍼님과 함께 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실험 국가였고 이게 테스트였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세계인들이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대학생들 봉쇄시킨 거를 이제 한국에서 또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5단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끝이 없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의사였으면은 뭐 어려웠겠죠. 뭐 왕따 당하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주셔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건 이런 얘기 하다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 거짓말에 익숙해지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익숙해진다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지금 통제사회, 강제 마스크, 아무 소용없는 바이러스를 전혀 막을 수 없는 마스크를 불필요하게 써가지고 지금 쓰레기만 늘어나고 몸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끼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중국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 사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독감이 이제 1월달이 되면 피크인데 저는 그 전에 해결이 돼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증 환자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